자, 그 다음에요. 이제 26쪽 했나요? 예. 네, 27도 했어요. 자, 27. 도가니 5개의 질량을 측정하고, 도가니는 그냥 그 그릇 접시를 말하는 거예요. 네. 자, 구리가루의 색깔이 검은색으로 될 때까지 가열한대요. 그래서 이제 질량비를 거기 이게 무슨 소리냐면, 구리를 연소하면은 산화구리가 되거든. 구리는 붉은색인데 불에 태우면요 깜장색이 돼요. 이해돼요? 구리를 연소시켜서 무슨 구리를 만듭시다? 산화구리를 만듭시다 해요. 네, 됐죠? 자, 그래서 이제 정리해봤더니 구리의 질량이 얼마죠? 0.4g. 산화구리의 질량이 0.5g. 그 다음에 실험을 또 해볼까요? 0.8g. 그랬더니 얘가 1g. 1.2g. 그랬더니 1.5g. 여기까지만 해봅시다. 자, 여기는 0.4g의 산소가 얼마 붙은 거죠, 그럼? 0.1g이 붙은 거죠. 질량 보존의 법칙. g은 질량. 여기는 0.2g이 붙은 거죠. 4대 1이네. 4대 1이네. 여기도 몇 대 몇? 얼마죠? 0.3g이죠. 4대 1이네. 항상 일정한 질량비로 결합해. 무슨 법칙이었죠? 일정 성분비의 법칙이랍니다. 다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정리 1. 구리가루를 가열하면 구리와 누가 반응하여? 산소가 반응하여 산화구리가 되죠. 산화구리가 형성될 때 구리랑 산소의 질량비는 항상 4대 1, 4대 1, 4대 1로 일정하죠. 무슨 법칙이죠? 일정 성분비의 법칙. 그래서 그 밑에 문제 한번 쫙 풀어보세요. 다 했나요? 자, 1번부터 해볼까요? 구리의 질량에 관계없이, 아니죠. 구리의 질량에 관계없이 산소의 질량은 일정하게 반응해요. 아니죠. 구리의 질량이 늘어도 질량 반응하는 질량비는 일정하네요. 네, 맞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구리가 8g이 반응하려면 4대 1이니까 2g이 필요하죠. 아니네. 그 다음에 구리가루 10g이 산소랑 완전히 반응하면 4대 1이죠. 4대 1이니까는 2.5가 붙어서 질량 보존 법칙 12.5g이 되나요? 네, 그러겠네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질량비는 항상 일정하죠. 마지막 틀렸죠. 예. 자, 산화구리가 생길 때 질량비 구리산소 거기 보면은 4g에 5g 붙었으니까 10.5 4대 1이네요. 네. 산화구리가 5g이 되었으니까. 자, 구리 24g이 완전히 반응할 때 24g이면 4대 1이죠. 6g. 산소는 6g이 반응해서 산화구리 친구는 30g이 되겠네요. 됐죠? 자, 그래서 이제 뭐 물어볼 거 있어요? 없어요? 선생님 이거 지우. 자, 그 다음에 이제 28까지 하고요. 28 일정성분비 법칙. 자, 모형으로 설명하기인데요. 뭐 됐습니다. 됐습니다. 자, 모형으로 설명하기지만 선생님이 이제 해볼게요. 그럼 금방 할 수 있는 거니까는 얘를 만들 거거든요. 노란에 파란에 1대1로. 자, 반응물에 지금 노랑이가 몇 개 있죠? 둘. 파랭이가 하나 있죠? 하나. 자, 그러면은 생성물은 얘 하나 생기죠? 누가 남아요? 노란 애가 하나 남겠네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얘 두 개, 얘 두 개로 만들어 볼까요? 자, 그렇다면 얘가 몇 개 생기죠? 두 개가 생기겠죠? 그쵸? 두 개가. 남는 식물은 없겠네요. 자, 마지막은 자, 이거 마찬가지 두 개 생기죠? 두 개. 여기서 누가 남죠? 그럼 파란 애가 하나 남겠네요. 끝. 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개수비는 항상 몇 대 몇으로 붙죠? 1대1로 붙어요. 1대1. 질량비는 얘네 뭐를 주면 할 수 있어, 이제? 원자량 값을 주면, 그쵸? 얘는 하나에 5g, 얘는 하나에 1g이라고 해볼까요? 질량비는 항상 5대1, 질량비는 10대2죠? 어차피 5대1, 질량비는 항상 5대1. 끝. 자, 그럼 그 밑에 유제 1, 2 한번 해보세요. 28쪽에 유제 1, 2. 물, 과산화수소. 자, 거기 위에 보면은 그 하나 질량 줬죠? 상대적 질량. 자, 어렵지 않을 거예요. 자, 이거 가끔 이런 것도 물어보는데, 같은 수소, 산소. 네, 얘랑 얘랑 같은 물질이에요, 다른 물질. 얘는 물이고, 이 친구 이름은 뭐죠? 과산화수소죠. 왜 달라요? 자, 이거를 한번 서술형으로 완성해 볼게요. 같은 원소로 되어 있지만 원자의 수랑 배열이 달라요. 그러니까 무슨 물질이죠? 다른 물질이죠. 이해되세요? 네. 자, 2대2죠?
그럼 수소 하나의 질량은 1, 문제에서 16이라고 줬으니까 2대 16이 될 거고요. 여기는 2대 32니까 그쵸? 약분해서 쓰면 1대 8, 약분해서 쓰면 1대 16 이렇게 하면 되겠다요. 됐습니까? NO2는요 상대 질량값 줬죠? 16, 14로 14대 32 약분하시면 얼마죠? 7대 16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그 아이오디나 납 생성 반응의 질량비 그거 보여요? 그거는 처음 하는 거니까 그거 하나만 해볼게요. 거기 있는 거 또 한 번 할게요. 그냥 물부터 합시다. 물. 자, 수소랑 산소가 있는데 1번, 2번, 3번. 자, 28. 그 다음에 여기가 얼마죠? 26, 20. 자, 여기 남는 애의 질량이래요. 여기가 1g 남는 애가 없대요. 없다. 그 다음에 생성된 물의 질량이거든요. 자, 그럼 얘가 2g, 16g 반응했으니까는 워터, 물은 18g 생기면 되죠. 그 다음 여기는 2대 8이죠. 1대 8로 반응하는 거 보이죠? 1대 8. 그럼 여기는 수소가 1g 남으면 되겠죠. 그럼 얘는 1g만 반응하고 얘는 8g 반응하는 거니까 물은 9g 생기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1대 8이죠. 2대 16으로 반응하죠. 그럼 여기는 누가 남죠? 산소 친구가 4g 남죠. 그 다음에 26 반응했으니까 물은 18g 생기면 되겠두아. 자, 그 다음에 이제 아이오딘화합 생성 반응에서 질량비 합시다. 자, 요거는 선생님이 실험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한다는 소리가 아니라 그 실험을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자, 거기 보시면은 10% 아이오딘화 칼륨 수용액에 자, 6ml에 10% 질산납 수용액을 타는 겁니다. 섞어. 자, 어떻게 하는지 그림을 그려줄게요. 자, 시험관을 6개 준비합니다. 시험관을 6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다 여기에다가 뭐를 집어넣냐면 여긴 다 아이고 노란색을 괜히 썼네. 다 아이오딘화 칼륨 아이오딘화 칼륨 수용액 다 얼만큼씩 넣은 거죠? 6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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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ml 됐죠? 자, 그러면은 여기다가 아이오딘화 칼륨을 다 6 미터를 넣고요. 그 다음에 질산납 수용액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럼 질산납을 넣어주면은 여기는 안 넣어줘요. 그러면 선생님 이거 쓸게요. 아이오딘화 칼륨이랑 질산납 수용액을 섞으면 아이오딘화 납 이게 앙금이에요. 앙금. 이게 앙금이거든. 노란색 앙금이야. 자, 그럼 여기는 안 넣었죠? 앙금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겨요. 자, 여기는 2ml 넣었더니 앙금이 생겨요. 여기는 4ml를 쓰더니 앙금이 생겨요. 더 생겨요. 여기 6ml에 6ml 탔더니 더 생겨요.
여기 6ml에 8ml를 탔더니 더 이상 안 늘어나요. 안 여기도 10ml를 탔더니 더 이상 안 됐죠? 그래서 얘를요, 자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자 노란색 앙금이 안 생기고 여긴 이만큼 생기고 여기는 더 생기고 여기는 더 생기고 여기서부터는 똑같이 생긴대요. 됐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 X축 누구죠? 자 가해준 넣어준 질산납 수용액의 부피고요. 그 다음에 여기 위에는 생긴 앙금의 높이래요. 자, 맨 처음은 안 생겼죠. 당연히 안 넣어줬으니까. 그 다음에 넣어줬더니 앙금이 생기고 더 넣어줬더니 더 생기고 더 넣어줬더니 더 생기고 여기서부터는 그쵸? 6까지는 점점 늘어나는데 8부터는 늘어요? 안 늘어요? 안 늘어요. 자 이제 문제에서 물어보거든. 세진아 물어볼게. 여기 질산납 수용액을 더 넣어줬죠. 더 넣어줬죠. 앙금 더 생겼죠. 더 생겼죠. 더 생겼죠. 아니 앙금 더 생기고 더 생기고 더 생겼죠. 됐죠? 근데 여긴 더 넣어주는데요. 앙금이 왜 더 안 생겨요? 여러분 여기 8ml로 넣어주는데 앙금이 왜 더 안 높아져? 높이가 왜 똑같아? 세진아 왜 그래? 그죠? 이거랑 똑같죠? 선생님이 가난해서 밤에 인형 눈깔 붙이기 알바를 하거든요. 눈깔 2개 넣으면은 인형이 1개. 눈깔을 4개 넣었더니 인형이 2개. 눈깔을 이렇게 6개 붙였더니 인형 3개. 자, 눈깔을 더했는데 인형이 3개. 이 몸통이 몇 개밖에 없어서 그래요? 3개밖에 없어서 그런 거죠? 네. 똑같죠? 자, 얘는 넣어주지만 더 이상 반응할 누가 없어서요? 아이오딘이나 칼륨 수용액이 뭐해서? 없어서죠. 더 이상 반응할 아이오딘이나 칼륨 수용액이 없어서네요. 이해돼요? 네. 됐죠? 그래서 항상 일정한 그쵸? 비로 반응하죠. 화합물은 질량 보존의 법칙, 일정 성분비의 법칙이네. 그럼 여기는 더 이상 반응할 얘가 누구죠? 아이오딘이나 칼륨 수용액이 없어서죠. 자, 자동차 바퀴 타이어를 4개 달 거예요. 차가 하나 생기죠. 8개, 둘, 12개, 셋, 16개, 셋. 왜요? 몸통이 없나 보죠. 몸통이 부족해서. 아이오딘이나 칼륨 수용액이 부족해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해되나요? 알겠죠? 그래서 일정한 부피, 일정한 비로 반응하니까 일정 성분비 법칙이네요. 화합물은. 그래서 이제 거기에 있는 이팔에 있는 것도 한번 마저 해보세요.
아셨죠? 자, 물 54g을 얻기 위해서 물 54g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수소와 산소의 질량비는 그 위에 그럼 표를 줄 거야. 자, 위에 표를 언급을 하면은 살펴보면은 물 54g이죠. 자, 수소랑 산소의 질량비가 위에 표를 봤더니 1대 8이네요. 그래서 물 54g이네요. 비례식이죠. 그쵸? 네. 자, 그러면은 54g을 얻으려면은 1대 8, 9g 생기죠. 54g이면 9, 6에 54, 수소 몇 g 필요하죠? 6g. 6, 8에 48, 48g. 하면은 되겠습니다. 되었나요? 그 다음에 여기는 앙금의 높이죠. 자, 그래서 여기는 2ml, 여기는 A네요. 아무것도 안 넣어줬으니까 앙금 안 생기고, 여기는 2가 B고요. 4가 C인가요? 여기는 D고요. 여기는 E고요. 자, 마지막은 여기가 F네요. 10. 선생님이 노란색으로 했으니까 노란색으로 할게요. 2고요, 4고요, 10이죠. 10ml. 자, 여기는 가해준, 넣어준 질산납수용액의 부피네요. 자, 이제 유제 4. 자, 아연이나 칼륨 6ml랑 완전히 반응한 질산납수용액, 그쵸? 부피는 6ml죠. 됐죠? 완전히 반응한 질산납수용액의 부피, 유제 4번은 여기 6ml랑 완전히 반응한 애는 6ml죠. 자, 유제 5번은 F의 남은 물질, F 여기죠. 자, 여기는 6ml랑 6ml랑 반응했죠. 그럼 누가 남았죠? 여기는 질산납이 얼마? 4ml가 남았겠죠? 그럼 얘를 다 반응시켜 주려면 아이오딘이나 칼륨 얼마 넣어주면 돼요? 4ml 넣어주면 돼요. 자,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9쪽 하나만 몇 개만 풀어보시고요. 자, 한쪽에 하나만 풀고 넘어갑시다. 선생님이 불러주는 것만 풀어보세요, 그럼. 자, 29쪽은 7번 하시고요. 그 다음에 12번 하시고요. 그 다음에 17번 하시고요. 그 다음에 24번 하시고요. 그 다음에 2번 해봅시다. 실력 단판에. 다 하시면 말씀하십시오.
아이고.
다 했어요. 뭐 안 풀리는 거 없어요. 네. 자, 우딱우딱 하고요. 네. 7번 문제를 보시면 강철솜을 연소시켰죠. 강철솜이 뭐냐? 아, 자, 이거 강철솜이에요. 철로 만든 그 수세미 말하는 거예요. 솜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었죠, 그쵸? 철수세미. 엄마 설거지 할 때 보면 수세미 여기는 연소를 시켰다. 그럼 오히려 여기는 철에 산소가 들러붙으니까 질량이 증가하죠. 처음은 둘 다 1g짜리 강철솜을 거리는 똑같다고 치고요. 거리 5. 여기가 더 큰데 그냥 5라고 똑같다고 칠게요. 네. 됐죠? 자, 그러면은 수평이죠. 근데 여기가 무거워지니까 이렇게 끼우면 되겠죠. 네. 자, 옳은 것 1번 틀렸죠. 강철솜을 가열하면 산소랑 결합하죠. 연소 후에도 수평 아니죠. 2번도 틀렸네요. 연소 후 B쪽으로 기울어 맞죠? 연소 후 B의 성질은 달라지죠. 화학 반응이니까 3, 4네요. 연소 후 A랑 B를 이루는 원자는 같아요? 아니죠. 여기는 철만 있는 거고 여기는 산소도 들러붙는 거죠. 원자는 달라지겠죠. 연소 후. 그래서 연소 후 A와 B를 이루는 원자의 종류랑 개수는 달라지죠. 여기는 산소랑 만났으니까. 그 다음에 12번. 자, 물이고 과산화수소네요. 자, 화학식을 쓰면 이렇게 되겠네요. 기억. 자, 물을 구성하는 수소랑 산소의 개수비는 2대1 맞죠? 기억 맞고요. 그 다음에 니은 과산화수소를 이루는 질량비를 구해볼까요? 2대2죠. 그럼 얘 질량은 1이라고 줬고 얘는 16이라고 줬으니까는 그쵸? 2대32 어차피 약분하면 1대16이죠. 맞네요. 니은 티귿. 물과 과산화수소는 종류는 같지만 개수랑 모양이 다르니까 다른 물질 땡이죠. 리을. 자, 그죠? 자, 물과 과산화수소는 성분원소의 질량비가 달라서 다른 물질. 아, 물과 과산화수소는 다른 물질은 맞는데 그 중간에 설명이 질량비가 달라서예요? 아니에요. 왜 다른 물질이라고? 원자의 종류랑 그죠? 원자의 종류랑 원자를 이루는 개수랑 배열이 달라서 다른 물질이에요. 이해되나요? 질량비가 달라서 다른 물질 아니에요. 됐죠? 예를 들면 사람이 선생님이 100kg거든? 라고 해볼게요. 똑같은 100kg가 있어요. 자, 그럼 우리 세진이는 60kg라 그러자. 질량이 달라서 다른 물질이에요? 아니죠. 세진이가 밥 먹고 돼지가 됐어. 100kg가 됐다? 질량이 같으면 같은 물질이에요? 아니죠. 맞잖아요. 질량으로는 따지는 거 아니에요. 여기는 원자의 종류는 같지만 됐죠? 수랑 배열이 달라서 다른 물질이죠. 이 뒤에는 맞지만 앞에 요게 틀려서 틀린 게 되네요. 1번. 그 다음에 17번. 자, 많이 해서 그냥 답만 바로 고를까요? 불이랑 산소는 4대1이죠. 산화구리 10g에는 구리가 8, 산소가 2죠. 그쵸? 자, 그 다음에 구리의 질량이 증가하면 그쵸? 그 B가 일정한 거죠. B가. 네. 그 다음에 산화구리 질량 보존 법칙은 성립 안 한대요. 아니죠? 그쵸? 무조건 성립하죠.
구리의 질량이 증가하면 구리 4g에 산소 1g, 구리 2g에 산소 0.5g, 구리 40g에 산소 10g 반응하겠죠. 구리의 질량이 증가하면 산소의 질량도 같은 비율로 증가하는 거 맞네요. 5번 하시면 됩니다. 24번도 많이 했으니까는 해볼게요. 옳지 않은 거 몇 번이죠? 자, 3번이죠. 그쵸? 수소랑 산소는 1대 8에 이거는 질량비였죠. 질량비. 1대 16이니까는 2대 16이니까 요거는 질량비였잖아요. 질량비. 질량비였죠. 다시 마지막 거 2번을 해볼게요. 2번. 자, 지금 수소랑 질소를 반응했더니 어디에서 남은 게 어떻게 됐죠? C를 보셔야 되죠. C. 자, 여기를 보시면 자, 지금 279 여기서 멈췄네요. C. 수소는 얼마 넣어줬어, 세진아? 27. 산소는 얼마 넣어줬어? 산소는 얼마 넣어줬죠? 9ml 넣어줬죠? 여기서 멈췄네요. 여기서 둘 다 안 남았죠? 그쵸? 그럼 수소랑 산소가 만나서 지금 뭐가 생긴 거예요? 암모니아가 생기는 건데요. 수소 27, 산소 3이니까는 9군요. 자, 약분하면 3대 1로 반응하는 거 알 수 있죠? 자, 그렇다면 여기가 맨 처음에는 수소 0, 산소 18이니까 당연히 여기서 누가 남죠? 남은 애는 계산을 해보시면 산소가 18 남으면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해볼까요? 9대 15인가요? 3대 1이죠. 3대 1, 3대 1. 그쵸? 산소가 얼마 남으면 되죠? 3대 1이니까는 9대 15면은 9 반응할 거고요. 3 반응하겠죠? 그쵸? 그럼 여기가 12. 여기는 3대 1 이렇게 하시면 돼요. 마지막 36대 9죠? 36대 9면은 됐죠? 36대 6이군요. 미안해요. 여기 남는 애 없고 3대 1 그러니까 6대 18 맞나요? 6대 18이니까 수소가 18이 남겠네. 그 다음에 뭐 이런 말이 나와. 여기 문제를 좀 어렵게 나오면 세진아 그럼 여기는 수소가 18이니까 그죠? 여기는 산소가 10이죠? 누가 남는지는 안 줬고 여기 12 여기는 18이 되겠죠?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그럼 여기는 누가 남아? 수소가 18이 그치? 이렇게 되겠죠? 여기를 안 주고 뭐 이렇게 낸다? 문제는 다 풀었으니까 됐고요. 자, 여긴 18일 거 아니야. 그래프는 이 점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이에요? 아니죠. 됐죠? 좌우 대칭이 안 되죠.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자, A점에서는 A가 어딨어? A점에서는 질소기체가 B점에서는 수소기체가 모두 반응. 그쵸? 됐죠? 자, 여기가 수소 질소. 수소 질소구나. 미안해요. 선생님 질소인데. 세진아 왜 이렇게 안 해줬어? 질소인데요. 자, 그럼 A점에서 누가 남아요? 질소기체가 다 반응한다 그랬으니까 틀렸죠? 기억 땡. 니은. 자, B점에서는 B점 여기 있죠? 선생님 다 구해놨죠? 누가 남아요? 18, 12도 있군요. 미안해요. 18, 12면 어떻게 반응하죠? 3대 1이니까는 아이고 18, 12면 어떻게 반응하죠? 3대 1 그렇죠? 3대 1, 6대 2, 9대 3, 12대 14, 12대 4 그렇죠? 그러면 18대 10이니까 곱하기 6 하면은 18 곱하기 6 하면은 6 그러면 여기도 질소가 얼마 남아요?
6이 남겠네. 그래서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니은 맞죠? 그쵸? 암모니아가 제일 많이 생기는 건 언제죠? 암모니아가 제일 많이 생기는 건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요. 그럼 해봅시다. 3대 1대 2죠. 암모니아 맞잖아요. 제일 많이 생기는 건 언제예요? 언제 시점인가요? 언제가 제일 많이 생겨 세진아? C예요. 선생님이 이제 해볼게요. 여기는 9대 15, 그죠? 질소가 12가 남으니까는 9대 3대 2죠. 그죠? 3대 1대 2잖아. 그러면은 9대 3대 그럼 얼마죠? 6이군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할게요. 자, 18대 10이면은 됐나요? 자, 3대 그 다음에 얼마죠? 아이고 수소겠지. 질소. 또 잘못 썼네. 자, 여기 보시면은 3대 1대인가요? 3대 1대 그죠? 됐어요. 그러면은 여기는 얼마 반응하죠? 3대 그 다음에 얼마죠? 1, 6대 2 여기는 얼마 생겨요? 그러면은 12 생겨요. 네. 그 다음에 마지막이 아닌가요? 여기는 얼마 생기죠? 2, 7대 9니까는 얼마 생기죠? 자, 1대 3대 얼마 생겨요? 그럼 여기는 18 생겨요. 그쵸? 2, 7대 그럼 여기가 제일 많이 생기는 거 맞네요. C에서. 그래서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니은이랑 디귿 맞으니까 4번 하시면 되고요. 아이쿠 문제를 잘못 썼더니 자, 그래서 이제 안 푼 거 집에서 마저 해오시고요. 그 과제 중에. 그 다음에 34쪽에 화학 반응에서 무슨 출입이죠? 에너지 출입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그 몇 개를 좀 외우셔야 돼요. 몇 개를 좀 외우십시다. 자, 화학 반응은 성질이 변하는 반응이죠. 물질마다 에너지는 다 달라요. 물질마다 갖고 있는 에너지가 다 다르거든. 그럼 봐봐. 자, A가 B가 되는 반응인데요. 얘는 에너지가 예를 들어서 50, 이 애가 80이 될 거래요. 그럼 에너지가 더 높은 단계가 돼야 되죠. 맞아요? 그럼 에너지를 뭐 해야 돼요? 먹어야 되죠. 맞죠? 예를 들면 화학 반응은 아니지만 자, 물이 수증기가 되려면 그쵸? 뜨겁게 해야 되죠. 에너지 먹어야 되죠. 기체가 에너지 더 많거든요. 똑같은 물이어도. 됐죠? 됐어요? 근데 이 에너지가 주로 무슨 형태로 출입해요? 우리가 사는 데선 열의 형태로. 그래서 이거를 뭐라 그래? 열을 에너지를 먹었네. 그래서 흡열 반응이에요. 됐죠? A가 B가 됐죠? 에너지를 먹었네. 흡열 반응. 있나요? 그럼 에너지는 누가 더 높아요? 반응물이 높아요? 생성물이 높아요? 당연히 생성물이 높죠. 됐죠? 그 다음에 주위 온도 어떻게 돼요? 흡열 반응하면 주위 온도는 내려가요. 맞죠? 얘가 열을 다 먹죠. 예를 들어서 얼음이 녹아서 물이 돼요. 뜨거워야 되죠. 에너지를 흡수하면 되거든요. 그럼 아이스 아메리카노네요. 얼음이 녹아서 열을 다 쳐먹네? 주변에 있는 이 커피는 어떻게 돼요? 추워지는 거죠. 자, 선생님이랑 세진이가 있는데 겨울에 세진님이 난로를 혼자 다 잡숫고 있어요. 난 추워지죠, 주인은. 그쵸?
이거 많이 했어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자, 물 묻히고 선풍기 하면은 열나 시원하죠? 왜요? 많이 춥죠? 물이 증발하면서 열을 먹잖아요. 그래서 흡열 반응은 몇 개 외우세요. 흡열 반응. 얘들은 외워야 돼. 어쩔 수가 없어요. 선생님 대충 몇 개만 가르쳐 줄게요. 광합성. 그리고 광합성을 화학식을 쓰면 이산화탄소랑 물을 가지고 포도당을 만들거든요. 개수는 뭐 나중에 맞추고. 세진아, 딱 봐도 이게 6개, 12개 복잡해 보이죠? 그쵸? 그래서 에너지를 흡수해야 되고요. 탄산수소 나트륨의 열분해거든요. 화학식을 써줄게요. 그러면 탄산나트륨이랑 물이랑 이산화탄소 생기거든요. 그쵸? 이거 물을 분해해야 되거든요. 수소랑 산소. 자, 물은 붙어있는 거잖아. 이렇게 얘네를 떨어뜨려야 돼요. 띡. 잘 만나고 있는 애를 그만 만나게 헤어지게 해야 되니까, 그쵸? 돈을 줘야 돼요. 에너지 흡수. 이거 분해거든? 가만히 있는 애가 분해돼? 아니, 에너지를 줘야 돼. 광합성, 그쵸? 빛을 이용해 합체하는 거죠. 합체. 딱 봐도 간단한 애를 복잡하게 만들고 있죠. 그러니까 에너지를 줘야죠. 간단한 원룸집에서 복잡한, 그죠? 궁전 같은 집으로 가고 싶어요. 돈을 빨아먹어야 되죠. 그래서 광합성, 분해 이런 거는 에너지를 먹는 흡열 반응이에요. 그 다음에 고기 하나. 세진아, 그 자연에는 발열 반응이 훨씬 많거든요. 흡열 반응보다. 네. 흡열 반응은 누가 계속 열을 가해줘야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흡열 반응을 몇 개 외우세요. 흡열 반응은 거기 수산화바륨과 염화암모늄의 반응, 광합성, 탄산수소 나트륨의 열분해. 그 다음에 이건 하나 기억하세요. 탄산수소 나트륨은 이거 베이킹 파우더의 재료거든요. 그럼 무슨 기체가 생겨? 이산화탄소 기체가 생기니까 빵이 어떻게 되는 거야? 기체가 부풀어 오르는 거예요. 빵빵. 됐죠? 자, 수산화바륨과 염화암모늄의 반응. 수산화바륨과 염화암모늄 기억하고요. 그래서 수산화바륨이랑 염화암모늄이랑 이렇게 이면요, 여기 밑에다가 물을 놔두거든. 수산화바륨이랑 여기 보시면 수산화바륨이랑 염화암모늄을, 이름이 좀 어렵죠. 둘 다 용액에서 만나게 하는 거예요. 물속에서. 얘가 열을 다 먹지. 그럼 얘가 물을 열을 뺏겨서요, 얼어버려요. 그래서 여기가 찰싹 붙어요. 이해되나요? 네. 그 다음에 소금과 물의 반응, 물의 전기분해, 질산아모늄과 물의 반응 기억하시고요. 질산아모늄을 물에 녹이면 걔도 무슨 반응이야? 흡열 반응. 아시겠죠? 자, 발열 반응은 반대로 하면 되죠. 발열 반응은 이번에는 C가 D가 되는 거로 해볼까요? 자, 두 번째는 발열 반응. 자, 물질마다 에너지는 다 달라요. 그래서 화학 반응이 일어나면 에너지가 무조건 뭐예요? 무조건이에요. 출입해요. 얘가 돼야 되니까 에너지를 먹는 건 흡열 반응. 이번에는 C가 D가 되는 반응인데 C가 가진 에너지는 53, D가 가진 에너지는 27. 그렇죠? 내려가야 되죠. 됐어요. 그럼 에너지는 누가 더 많아요? 반응물이 많아요? 생성물이 많아요? 반응물이 많죠. 에너지를 밖으로 뿡뿡 빼니까 주위온도는 어떻게 돼요? 주위온도는 올라가겠죠. 다시. 그래서 연소 나무를 태워요. 그럼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밖으로 빵빵 터뜨리죠. 됐죠?
그 다음에 호흡, 그 다음에 산소랑 만나면 그냥 발열 반응 이렇게 생각하세요. 산소랑 만나면 연소도, 산소랑 만나는 거, 호흡도, 금속이 녹쓰는 것도, 됐죠? 음식이 썩는 것도 다 산소랑 만나면 무슨 반응? 발열 반응 하시면 돼요. 그래서 흡열 반응 이거 외워. 흡열 반응 그쵸? 지금 외웁시다. 뭐뭐 있었죠? 우리 책에 나온 거. 자 해봅시다. 광합성이랑 자 흡열 반응만 해봅시다. 수산화바륨이랑 누구죠? 염화 암모늄. 그 다음에 합체할 때 광합성 분해. 그 다음에 소금이 물에 넣을 때 세진아 다 그런 건 아닌데 만약 소금을 봐봐 얼음을 녹이면 뭐가 돼요? 뜨겁게 하면 물되죠. 소금은 고체죠. 소금 물이면 약간 액체되는 거죠. 맞죠? 녹여야 되니까는 흡열이에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 다음에 질산암모늄을 물에 녹였을 때 혹시 택배로 만두 같은 거 사봤어요? 냉각해보죠. 질산암모늄이에요. 네. 그래서 요것만 딱딱딱 외우고 이게 아니면 그냥 무지성 뭐예요 그럼? 발열 반응인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학교 선생님이 프린트 나눠준 거 있죠? 흡열 반응. 흡열 반응을 다 외우세요. 어차피 학교 선생님 시험 볼 거니까. 그래서 요 정도 나올 거니까 흡열을 지금 외우고 안 외운 건 그럼 무조건 무슨 반응이에요? 발열 반응 하시면 될 겁니다. 됐나요? 지금 흡열 반응 한번 쭉 보고 외우고 계세요.